노무 포인트 핵심 강의를 할 최종국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1차 시, 2차 시에서 3차 시는 우리 사업장 운영 시 노무 관련 분쟁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 사례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사장님들한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제가 내용을 좀 추가를 하고 싶어서 정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금들이 좀 확대가 되고요. 지원들을 많이 해주고 있지만 제가 사장님들을 뵈면 항상 안타까운 게 잘 몰라서 못 받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다. 이 말씀이 제일 많아요. 알면은 내가 뭐 방문을 하든 아니면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든 해서 좀 알아낼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있었는지조차도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확인해 보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은 체크를 해 두셨다가 꼭 좀 확인을 해 보시고 좀 혜택을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요, 뭐 분쟁 사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학원하고 미용실하고 음식점만 간단하게 이런 거를 좀 주의해서 좀 관리를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원들 대부분 지금 뭐 온라인 뭐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비대면 뭐 강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 학원들은요, 강사들 분들을 많이 쓰시고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꼭 강사뿐이 아니고요, 이런 프리랜서를 만약에 우리가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뭐 온라인 마켓을 운영한다 그러더라도 뭐 디자이너라든가 어떤 분들을 우리가 프리랜서로 활용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 아마 비슷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 학원들 특히 이 퇴직금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좀 많이 화두가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사장님들. 자, 사장님들 퇴직금 어떤 거 주의하시면 되냐면, 자, 아까 제가 퇴직금은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퇴직금을 줘야 된다. 그리고 기간은요, 1년 이상 계속 근로라면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에 앞서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과연 이 직원이, 이 프리랜서가 근로자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문제부터 먼저 생기게 됩니다. 이분이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라고 인정되는 분이다 하면 그 조건에 맞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만 이분은 근로자가 아니야. 그냥 정말로 프리랜서야. 뭐 위촉 계약이야.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자, 근로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뭘로 판단하시면 되냐면 사업주로부터, 우리 사장님들로부터 지휘 감독, 지시 감독을 받느냐 안 받느냐. 우리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직원들을 지휘 감독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럼 지휘 감독, 지시 감독이 뭔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뭐 사무실 내에서 어떤 거를 운영할 때 내가 지시하고 감독을 하는지, 그 다음에 급여가 뭐 고정급으로 해서 얼마가 정해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그런 것들을 사업주가 다 관리를 하고 있다 하시면 그분은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계약서를요, 프리랜서 계약서, 위촉 계약서 이렇게 써놓으셨더라도 나중에 이분들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분쟁이 생겨봐야 알겠지만 많은 경우가요, 이분들을 근로자로 인정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은요, 여기서 만약에 정말로 우리 일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는 정말로 프리랜서다,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뭐 법적으로 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확인서 정도는 하나 정도 더 받아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도로 만드셔서요, 내가 정말로 이렇게 뭐 나는 사대보험도 가입 안 하고 나는 프리랜서로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내가 확인합니다, 내가 인정합니다라는 그런 확인서를 하나 정도 더 추가적으로 받아 놓으시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참고 자료로 쓰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뭐 아마 디자이너나 이런 분들 프리랜서로 많이 쓰실 건데 그런 부분들 관리하실 때 좀 중점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용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이 미용실은 제가 왜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그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말고요, 수습 근로자들이 있어요. 훈련생들. 예.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뭐 헤어 디자이너가 맞긴 한데 아직까지는 수습 기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우리가 스텝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그럼 이분들은 근로자입니까? 아닙니까? 스텝들은 근로자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를 따져야 되죠. 근데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요. 대부분 근로자로 인정을 해서 퇴직금도 지급을 해주고 뭐 4대 보험도 가입해주고 다 해줘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분들을요, 요렇게 관리하실 수도 있어요. 훈련생이라는 걸로 관리하실 수도 있다. 훈련생이라는 건 뭐냐면, 정식 직원은 아닌데, 이거를 나한테 배워야지만 할 수 있는 분들. 제빵 같은 경우도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훈련생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시게 되면 이분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훈련생으로 그렇게 관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습 근로자라는 게 있고 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인턴이라는 거 있습니다. 인턴.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수습이나 인턴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수습 근로자랑 인턴 근로자는 좀 다릅니다. 네, 수습 근로자는요, 계속해서 정규직으로 쓸 사람들, 그러니까 당연히 계속해서 쓸 걸 가정하고 뽑은 사람을 우리가 수습 근로자라고 하고요. 인턴은요, 다른 말로 하면 시용 근로자라고 합니다. 시험 사용 근로자라고 합니다. 만약에 뭐 학원이든 뭐 미용실 원장님이든 온라인 마켓의 사장님이든 간에 우리 직원들을 쓰실 때 내가 이 직원들을 정식으로 정규직으로 쓸 건지 아니면 내가 3개월 동안 수습을 해서 수습 근로자로 쓸 건지 아니면 내가 시용 근로자로 해서 인턴으로 쓸 건지를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나는 직원이 한 3달 정도 같이 한번 일을 해보고 정말 잘하는 것 같으면 내가 계속 일을 시킬 거야. 근데 3달간은 내가 한번 써보고 만약에 이 직원이 일을 잘 못하면 나는 이 직원을 뭐 안 됐지만 내 사업을 위해서 해고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인턴 혹은 시용 근로자로 쓰시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들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대 보험을 안 한 상태면 퇴직금 없어도 되나요? 예, 질문 수용했고요. 자, 4대 보험을 가입을 안 하면 퇴직금을 지급을 안 해도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갑자기 질문이 들어오셔가지고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퇴직금 부분은요,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4대 보험을 우리가 가입을 안 했으니까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 그건 안 됩니다. 자, 근로자냐 아니냐를 따져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근로자면 퇴직금을 줍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안 줍니다. 자, 근로자냐 아니냐를 뭘로 판단한다고 그랬죠?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 사장님이 4대 보험을 가입을 시켜줬냐 안 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한테 지휘감독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니 근로자임이 분명한데 4대 보험을 가입 안 한 거는 오히려 사업주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대 보험을 가입을 했냐 안 했냐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거와 하등의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질문을 좀 답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4대 보험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셔라. 특히 음식점들은 4대 보험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된다. 특히 4대 보험 중에 저는 강조하는 부분이요. 산재와 고용입니다. 고용보험은 제가 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산재보험 반드시 가입하십시오. 산재보험. 지금 산재보험 가입 안 하시고요. 직원들 채용했다가 큰 코 다치시는 분들 있으십니다. 산재보험은요. 너무나 웃긴 게요. 보험은요. 가입을 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돈을 낸 사람이 있어야지 보험이 성립이 되고 이게 운영이 되는 건데 이 산재보험은 어떻게 된 건지 가입을 한 사람이 없고요. 돈 낸 사람이 없어도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보상을 해줍니다. 특히나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죠? 2년 전에 출퇴근 중에 생기는 것도요. 산재가 보상이 됩니다. 출퇴근 중에 특별히 경로를 이탈하지 않는 그런 출근, 퇴근이었다 그러면 그것도 산재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산재, 사장님들 산재 반드시 좀 가입을 하시고 나중에 큰 코 다치시는 일 없으시도록 좀 대비를 좀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산재 플러스에서 또 더 이제 좀 구체적인 얘기긴 한데 민사상 배상 책임이라는 게 또 따릅니다. 그러니까 산재로 해서 뭐 1억이든 2억이든 보상을 받았더라도 그거에 못 미치는 그런 보상금에 대해서는요. 추가적으로 또 보상을 해주셔야 돼. 이게 또 사장님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사상 배상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장님들하고 상담할 때는요 항상 산재보험도 가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보험에 상해보험도 꼭 직원들 가입해 주시라고. 단체 상해보험 같은 거 얼마 안 하니까 꼭 가입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4대 보험은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니까 한번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특히나 제가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산재보험 꼭 가입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또 이제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원금을 뒤에서 말씀드리는 지원금을 받을 때 이 고용보험도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반드시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대보험이 없는 프리랜서도 퇴직금이 있나요? 라고 말씀을 또 질문을 또 주셨는데요. 프리랜서라는 게 정확하게 이제 사대보험도 가입 안 하고 이렇게 뭔가 증빙이 정확히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로자가 아닌 걸로 확실히 입증이 되셔야 돼요. 프리랜서라고 만약에 말씀을 하면 그러면 계약서도 프리랜서를 작성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업 사장님들 입장에서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확인서 같은 거 있죠. 내가 사대보험을 가입 안 합니다라고 확인. 그 다음에 나는 정말로 프리랜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라고 완전히 프리랜서 계약을 써놓지 않으시면 이게 애매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건 확실히 이겁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여러 가지 상황이 또 겹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우리 직원을 프리랜서로 뽑아서 내가 채용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서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좀 준비를 하셔라. 이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사장님들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요, 퇴직금 금액이 좀 커지거나 이게 분쟁이 심해지면요, 나중에 그 노동부에서를 벗어나서 나중에 소송까지도 붙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입증했던 서류들이 노동지청에서는 인정이 안 됐지만 나중에 법적인 분쟁이 됐을 때는 그게 인정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이 꼭 서류를 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자, 산재보험과 상해보험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민사상 책임까지도 사장님들한테 청구가 될 수 있으니까 산재보험과 더불어서 우리 상해보험, 단체 상해보험도 꼭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다. 제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산재보험은요,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하고 똑같습니다. 안 하면 과태료 내고요, 문제가 생깁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책임보험은 산재, 그리고 단체상해보험은 자동차 보험의 종합보험하고 같은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책임보험이니까 산재보험 가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체상해보험도 추가적으로 여력이 되시면 그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가입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민사상 배상 책임 때문에 아주 곤란해 하시는 사장님들이 있으시니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산재보험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고용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우리가 고용보험을 왜 사장님들이 잘 아셔야 되냐면 직원들 입장에서는요, 고용보험이라고 하면 실업급여를 얘기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근데 우리 사장님들 입장에서는요, 실업급여도 문제지만, 구직급여, 실업급여, 플러스해서 정부지원금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자, 그래서요, 우리 직원들 다 있으시고 하니까, 자, 실업급여 조건을 보면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자, 6개월이 아닙니다.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지만 실업급여가 된다. 그리고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그런 직원들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직 확인서라는 걸 우리가 사장님들이 이제 떼주시게 되죠. 예, 그것도 발급이 되게 간단하게 최근에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직 확인서 우리가 떼주면 이제 실업급여는 우리 직원들이 고용센터에 가서 그렇게 지급을 받게 되고 사장님도 근데 주의하실 거 하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이직 확인서를 떼주실 때 우리 직원이 나랑 뭐 10년, 15년 너무나 친하게 지내고 관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분들 그냥 내가 실업급여 받게 해주려고 이렇게 떼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자, 이직 확인서 떼줘가지고요. 실업급여 받게 해주시면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요. 나중에 우리 사업장에서 지원금 받는 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선심 쓰듯이 떼주시는 거 조금 조심하실 필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요거 실업급여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업급여를 직원들이 받으려면 본인 스스로 나가면 실업급여 안 주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본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자,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건 우리가 뭘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사장님들요. 특히나 특히 소상공인 사장님들.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요. 뭐 태권도 학원이라든가 이런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제일 이제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사직서를 안 받아 놓으십니다. 사직서. 자, 여기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시게요. 사직서 꼭 받아 놓으십시오. 사직서라는 게 의미가 어떤 의미냐? 직원이 스스로 나갔다는 의미죠. 내가 스스로 그만두고 나가면서 사직서를 쓰죠.
야, 이게 자발적인 퇴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원래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 나갈 때 사직서 꼭 좀 챙겨두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퇴직금 부분이 이제 가장 궁금하시고 이제 질문도 많으신데 제가 여기서 한 번만 또 정리를 할게요. 자, 퇴직금은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사람에게 퇴직금을 주고요. 계속 근로가 1년 이상 돼야지만 퇴직금을 줍니다. 자, 그리고 퇴직금을 줘야 되는 기준.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근로자성, 그 다음에 지휘감독, 사용 종속적인 관계. 자, 그리고 제가 여기도 지금 질문 들어오신 것도 여기도 써놨습니다. 자,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랑 관계없다. 퇴직금은. 자, 그리고 근로계약서의 종류하고 관계없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 4대 보험 가입하고 관계없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근로자성, 지휘감독, 사용 종속적인 관계 있으면 퇴직금은 주셔야 된다. 그럼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근로자 채용하실 때 근로자로 채용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채용할지를 반드시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그럼 얼마를 줘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 줘야 됩니까? 안 줘도 됩니까? 그 다음에 얼마를 줘야 됩니까? 라는 거를 얘기를 할 때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요. 평균 임금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평균 임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한 달치 월급 이렇게 이해하신단 말이죠. 자,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요. 퇴사 직전 3개월치의 평균 일당을 우리가 평균 임금이라고 합니다. 일당입니다. 일당. 평균 일당. 그래서 자, 이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몇 월 달에 직원이 퇴사하냐에 따라서요. 평균 일당을 계산하는 날짜가 달라집니다. 무조건 한 달이 아니에요. 자, 보시면요. 제가 써놨죠? 2월이 껴있을 때 퇴사를 하잖아요. 그럼 89일이 되고요. 2월이 빠지면요. 92일이 됩니다. 그러면 퇴직금 금액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퇴직금 계산은요. 뭐 이렇게 그냥 한 달치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우리 뭐 노동부라든가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퇴직금을 계산하는 계산기들이 많이 있어요. 앱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직접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참고하시라고 더 말씀을 드리면 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자, 5인 미만. 우리 사장님들 중에 5인 미만 많이 있으시죠? 자, 기억하세요. 날짜 2010년 12월 1일 2010년 12월 1일, 2012년 12월 31일. 자, 2010년 12월 1일 이전에는요, 5인 미만 사업장은요,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 기간은 퇴직금에 산정해서 빠지는 기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 2년 정도 되죠. 이 기간에 우리 사업장이 5인 미만이었다. 그럼 50%만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사업장이 몇 명이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래 근무하셨던 직원이 있으시다면 퇴사할 때 이 기간이 어디에 걸리는지를 한번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퇴직금을 계산해서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요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퇴직금, 퇴직급여 제도에 대해서는 퇴직금, 퇴직연금, IRP 이렇게 있죠. 그래서 뭐 우리 회사가 DB형이나 DC형 대부분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처럼 DB형, DC형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퇴직금을 운영하는 회사고요. 자, 퇴직금은요, 현재까지 꼭 어디에 적립을 해라, 가입을 해라라는 규정은 없지만 지급에 대한 규정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보관을 하시다가 언제든지 지급을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거는 뭐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DC형을 하는 기준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요건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고용지원금은 제가 우리 사장님들한테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시간이 조금만 오버되더라도 제가 말씀을 꼭 드릴게요. 고용지원금은요, 아까 제가 실업급여 얘기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자금, 대출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해 주시는 거는요, 대출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대출이 아니고요, 융자도 아닙니다. 기존 정책자금하고 좀 다르신 거예요. 이거는 무상자금이고요, 조건만 맞으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4대 보험을 가입한 고용보험을 가입한. 그러니까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고용보험을 가입해 줘야지만 받을 수 있어요. 직원들에 대해서. 자, 그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실업급여를 만약에 받게 해줬다. 그러면 한 일정 기간 정도 지날 때까지는 우리가 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금별로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공고사직이나 우리가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고를 하잖아요. 직원을 해고할 때 그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하셔라라는 말씀이고요. 지원금 몇 가지만 제가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한 4페이지 정도만 좀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뭐 대부분들 다 아시죠?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하시는 거고요. 2018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요게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지금 금액이 좀 많이 낮춰져 가지고 지금은 1인당 최대 9만 원, 5인 미만 사업장은 11만 원까지 지급되는 거. 혹시 안 받으셨으면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접한 소식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이 조건이 완화됐으니까 이것도 한 번 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완화된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시차 출퇴근제라는 게 뭐냐면 유연근무제예요.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 하나인데 이 시차 출퇴근제라는 걸 하면요. 직원 1인당 최대 52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인데 출근 시간을 예를 들어서 10시로 늦추고요. 퇴근 시간을 7시로 늦춘다. 전체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금 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시차 출퇴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통해서 일, 가정, 병행할 수 있게 그렇게 혜택을 준 겁니다. 유연근무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거 받을 수 있어요. 일단은요, 제목을 좀 적어 두시고요. 나중에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찾아보세요. 시차 출퇴근제. 요거 제가 추천드리는 지원금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정규직 전환 지원금. 요거는 이제 계약직으로 뽑아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받는 지원금이고요. 1,080만 원까지도 받으실 수가 있다. 빨리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신중년 적합직무라 그래서 만약에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내가 뽑는다. 그럴 때는 신중년 적합직무라는 걸 한번 찾아보시고 뽑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신중년 적합직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신중년 적합직무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음식점이다 그러면 한식조리사, 뭐 일식조리사, 중식조리사 이런 분들도 신중년 적합직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직원을 50세 이상을 뽑을 계획이 있으시면 요 신중년 적합직무라는 거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작년, 재작년에 너무나 유명해졌죠.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는 거 굉장히 유명해졌죠. 근데 최근에는요, 이게 받기가 좀 이제 상당히 까다로워지긴 했는데 어쨌든 참고적으로 만 15세 이상, 그 다음에 34세 이하의 우리 직원을 뽑는다 했을 때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자, 워라벨 일자리, 요거 한번 좀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이라 그래서 기존으로 말하면 시간 선택제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8시간 일하는 우리 회사인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8시간 우리 일 못했습니다. 공장을 못 돌렸어요. 그래서 우리 뭐 오전만 가동밖에 못했습니다. 시간을 단축해서 근무했어요. 이런 경우들도 받을 수 있어요. 자, 워라벨 일자리 지원금 반드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요,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용을 계속 유지를 하는 대신에 휴업수당을 지급한 회사, 이런 회사들 요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 제가 되게 최근 거라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만약에 뭐 당연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셔가지고 직원을 새로 채용하기가 지금 굉장히 힘드신 줄 알지만 만약에 우리가 직원을 새로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이라는 거 꼭 확인해 보십시오.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이라는 거를 받으시면요. 6개월까지 1인당 100만 원 받으실 수 있고요. 추가로 6개월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이라는 거 꼭 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다 하시는 그런 사업장들은 그거 확인해 보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이거 10인 미만의 사업장들 아시죠? 네,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 이거 최대 90%까지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 그 다음에 4대 보험료. 제가 4대 보험, 산재보험 꼭 가입하셔라 말씀드렸죠? 세액공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고용증대 세액공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세액공제 혜택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확인해 보시고요. 특히나 지금 우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만 들어가 보셔도 여러 가지 지금 뭐 대출 상품도 올려져 있고요. 여러 가지 지원금들이 많이 올려져 있으니까 지금 힘든 시기에 꼭 좀 확인해 보시고 또 도움 받으셔서 사업을 한층 더 점프업 하시는 그런 기회로 좀 삼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엄마가 소상공인인데 희망자금 문자를 못 받은 이유가 뭘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혹시 직접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문자를 못 받으신 분들 많습니다. 네, 문자를 혹시 못 받으셨더라도요, 인터넷에 새희망 자금이라고,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이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신청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쭉 입력을 하시고 내가 문자로 인증을 받거나 아니면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으시면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자를 못 받으셨더라도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직접 들어가서 나는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뜨는 분들 중에서도요, 대상이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무조건 나 안 된다고 하니까 끝이야라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직접 가셔서 또 확인도 해보시면 되니까 직접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용지원금 신청이요. 고용지원금 신청은요, 대부분 고용센터에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고용노동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노동지청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옆에 보면 항상 고용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고용센터. 그래서 대부분의 지원금,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80-90% 정도 이상은 다 고용센터에서 취급을 하니까 거기다가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도 고용센터를 가끔 가보는데, 몰릴 때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또 전화를 해도 잘 안 받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요, 직접 한번 방문을 해보셔서, 상담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지원금은요, 다 고용센터에서 취급을 하고 거기서 다 지급을 해주고 하니까 고용센터를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이 3시간이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셨기를 좀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